네, 안면 거상 수술이라고 하면 수술 방법에 사실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것은 사실은 어떤 하나의 확실한 방법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 이유는 효과가 적어서라기보다는 어떤 부작용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든가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든가 수술이 조금 너무 까다로워질 수 있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조금씩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그거는 이제 그 환자분의 상황에 따라서 수술 방법이 조금 바뀌는 경향도 있고 원장님의 성향에 따라서 바뀌는 경향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안면 거상 수술 이런 키워드를 아마 검색을 해보시면 스마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한글말로도 스마스라고도 하고 영어로 원래 스마스인데 약자거든요. 슈퍼피셜 머스큘러 아프노리틱 시스템이라고 해서 피부 밑에, 피하 조직 밑에 있는 얕은 층의 어떤 섬유 근막층 같은 것들이 있어요. 얼굴에는 보통 얼굴 측면과 목 쪽까지 이렇게 쭉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리프팅, 거상 수술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피부를 얼마큼 당기냐 보다는 이 스마스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안전하게 잘 당기냐가 리프팅의 효과 그리고 유지 기간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 스마스를 어떤 식으로 당기느냐에 따라서 거상 수술의 방법이 굉장히 조금 다양하게 나뉘어져 있고요. 저희 병원에서 하는 방법은 조금은 안전하게 하려는 방법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스마스 바로 밑에 층으로는 우리 안면신경의 분지가 크게 여러 가지가 지나가요. 그래서 이 스마스를 박리를 할 때도 좀 조심을 해야 되고요. 저희가 우선적으로 하는 방법은 피부를 박리를 대략 한 요 정도까지 얼굴과 목에 피부 박리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피부를 열게 되면 피부 밑에 이 스마스 층이 있어요. 이 스마스 층을 일부는 스마스라는 층을 제가 절제를 합니다. 당겨오는 상황에 따라서 피부 절제가 아니라 스마스 절제를 하게 되고요. 절제해서 어느 정도에 딸려오는 걸 확인을 하고 팔자 쪽을 좀 당기기 위해서는 조금 더 안쪽으로 깊이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광대뼈 쪽이 있는데 그쪽 근처에 골막을 기준점으로 해서 안쪽으로 좀 들어가서 피부를 좀 당겨주게 됩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얼굴 쪽보다는 우리가 중안면이라고 하는데 이쪽 부분에 앞광대 쪽의 부분에 피부를 좀 당겨줄 수가 있어요. 이쪽으로 한번 걸어주고 다시 한번 이쪽으로 다시 들어가서 고정을 해주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측두 근막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옆에 우리가 보통 관자놀이라고 하는 그쪽에 굉장히 깊은 질긴 조직이 근막이 있는데 그쪽을 고정점으로 포인트로 해서 다시 한번 당겨줘요. 그러면 이렇게 처진 듯한 피부가 다시 올라가게 되죠. 이렇게 해서 보통 이제 한 3중으로 당겨 놓게 되고요. 만약에 목주름까지 당겨야 되는, 목거상을 같이 해야 되는 경우라고 치면 이 절제가 여기서 연결되는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이제 귀 뒤쪽에 만져보면 단단한 뼈가 있어요. 유양돌기라고 하는 뼈가 있는데 이 뼈 바로 위쪽에 이제 근막층이 있어서 그쪽에 단단한 졸긴 조직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루프스처라고 하는데 그쪽으로 스마스층을 또 당깁니다. 강하게 당겨주면 이렇게 쳐져있던 주름이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보통 녹는 실로 합니다. 최근에는 좀 오래 가는 이제 PCL 실이라고 하는 실로 하는데 PCL 실이나 PDO 실이라고 하는 실을 가지고 안쪽에서 다시 한번 걸어주게 돼요. 안쪽에 다시 한번 걸어주게 돼서 고개를 딱 들고 갔을 때 목주름을 하게 되면 이쪽으로 이렇게 두 줄이 쭉 늘어지는 닭뼈슬처럼 늘어진다고 표현하는데 이렇게 떨어지는 라인이 있어요. 그 라인까지 들어가서 실을 걸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턱선이 굉장히 샤프하게 잘 당겨집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하기 때문에 신경을 다칠 위험이 사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 우리가 이제 보통 리프팅이라고 하는 수술은 처진 거를 당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상이란 말로 한글말로 바꿔서 쓰는 건데 나이가 들어가는 노화의 과정은 단순하게 처지는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전부터 나이가 30대 후반 40대부터 사실은 볼륨이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볼륨이 빠지기 시작하고 가장 흔한 게 이제 팔자 쪽이죠. 팔자주름 쪽, 그다음에 인대주름이라고 하는 쪽, 때에 따라서는 볼이 꺼지는 분들도 있고요. 그럼 지방이 볼륨이 줄어드는 그런 문제가 같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심술보라고 보통 많이들 얘기를 하시죠. 이렇게 사탕 문 것처럼 생긴다. 이런 심술보가 이렇게 쭉쭉 늘어지면서 얼굴 턱선이 이렇게 늘어지는 경향이 생겨요. 그래서 리프팅으로 확실하게 당겨줄 수는 있지만 이런 볼륨을 해결을 해주지 않으면 리프팅으로 당겼어도 이 볼륨 때문에
효과가 나 리프팅 거상 수술했는데도 얼굴이 V라인이 된 것 같지가 않아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중턱을 당길 때도 마찬가지인데 보통 이제 고개를 딱 숙여서 보면 여기가 불룩하게 생기죠. 보통 우리가 이제 이중턱이라고 해요. 불룩하게 이렇게 지방이 있는 부분, 이 지방이 있는 부분을 해결을 해주지 않으면 당기기만 했을 때는 이 볼륨으로 인한 불룩한 느낌이 계속 남아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이중턱도 마찬가지로 저희는 하면서 비너스라는 레이저를 통해서 이 이중턱 밑에 있는 지방과 이 볼 쪽에 있는 지방을 같이 레이저로 녹여서 흡입을 해서 빼줘요. 그래서 볼륨 자체를 들러붙게 만들고 거상을 해서 당겨주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나온 지방을 가지고 사실은 조금 이용을 다시 하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이렇게 봤을 때 팔자 주름이 생기고, 우리가 마리오넷이라고 해서 마리오넷 주름이 여기 입가 밑으로 생깁니다. 그래서 리프팅으로 효과를 어느 정도 한 70% 이상은 이제 당겨서 효과를 보여주지만, 여기 있는 볼륨들을 꺼져 있는 부분을 볼륨으로 채워주지 않으면 효과가 약간 떨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지방 흡입을 레이저로 해서 한 다음에 이 포인트에다가 지방을 팔자 쪽과 이 마리오네트 라인에 지방을 좀 같이 채워줘요. 그러면 여기가 훨씬 더 스무스하게 경계가 약화되는 걸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수술을 같이 해주면 볼륨감도 생기고, 어떤 단순하게 바짝 당기기만 했을 때는 얼굴에 어색함이 생길 수 있어요. 윤곽 자체가. 그래서 이런 지방을 가지고 뭐 팔자나 마리오넷,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이제 앞광대라고 하는데, 이런 포인트에 볼륨이 살짝 넣어줬을 때 훨씬 더 자연스러운 입체감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저는 동시에 같이 진행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하는 거상 수술은 어쨌든 흉터를 최대한 보이지 않게끔 가리는 방법으로 하고 있고, 흉터 당연히 이제 절개한 부분을 봉합을 할 때도 피부보다는 스마스라는 층을 확실하게 당기기 위해서 3중, 4중으로 절제를 하든가 당기든가 계속 고정을 하고 있고, 그 외에 볼륨이 많은 부분은 레이저를 통해서 흡입을 해서 빼주고, 또 꺼져 있는 부분은 그 부분들을 채워서 전체적인 라인, 그 얼굴의 형태나 라인이 되게 자연스럽게 보여줄 수 있도록, 그런 입체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수술 방법을 택해서 하고 있습니다.